안녕하세요. 꿀벌 스토리입니다.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텔콘 데일리 한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뭐 큰 뉴스는 없어요. 뉴스랄 게 별로 없지만 당분간은 뭐 이런 자잘한 뉴스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. 비보존이든 뭐 휴머니젠이든 바이오메리카든 뭐 발 뻗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. 엄청나게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자잘한 뉴스가 이렇게 계속 여러 번 나올 것 같아요. 비보존 오피란젤인 임상 3비상 진행 상황 발표의 강세. 제가 방금도 영상 올렸지만 이두현 대표가 그 TV 방송에 이렇게 출연을 했어요. 생방송에 나와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가졌고, 그 중에 그때 언급했던 게 이거예요. 임상 3비상 환자 등록이 오는 7월 진행된다는 소식에 상승세다. 뭐 이렇게.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얘기했죠. 그리고 텔콘 제약은 비보존 지분 23%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. 비보존 상장은 뭐 텔콘은 직상장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비보존 주주들은 비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지들이 뭔데 직상장을 이렇게 고집해,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. 뭐 별다른 건 없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. 텔콘에 되게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잖아요. 대부분이. 그러기 때문에 익히들 아시겠지만 절대로 이런 윗꼬리 아랫꼬리에 일희일비를 하면 안 됩니다. 뭐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오면 팔고 어느 정도 오면 사고 뭐 이렇게 해서 평단을 좀 더 낮추는 방법은 있어요. 예를 들면 내 평단이 6,000원이야. 6,000원이에요. 내 평단이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사고 팔고 해서 지금 6,000원이야. 이 순간에. 근데 말 맞다나 지금 5,500원에 그냥 팔았다가 5,500원에 다시 사. 그러면 평단이 좀 더 내려가죠. 이해되시죠? 6,000원짜리 주식 100개를 팔아서 5,500원짜리 주식 6,000원짜리 주식 100개를 5,500원에 팔어. 그래서 그만큼 5,500원에 다시 사. 그러면 수수료랑 뭐 세금은 나가죠. 근데 그걸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익 보게끔 사고 팔고 조금씩이라도 하면 평당이 좀 더 낮아지잖아요. 그러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더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얼마 전에도 상한가 갔을 때 조금 팔았어요. 갖고 있던 거에 아주 조금 팔고, 요때 샀어야 되는데 불안해서 안 사고 있다가 거의 요때 샀어. 거의 별로 차이 안 나요. 근데 평단은 거의 한 아무튼 많이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상한가에는 매도를 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이었던 게, 엄청 바닥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데 이때 파는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. 근데 그리고 오히려 이때 좀 팔았겠죠. 저도 이때 약간 팔았었거든요. 팔고 요때는 이제 너무 요동치니까 안 사고 그 다음날 정도에 좀 사고 뭐 이런 식으로. 상한가 가면 엄청 매도에 손이 안 가요.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녹화하고 있는 거거든요. 음, 원치 않으신 분 뒤로 가게 하시면 되고요. 그러니까 그냥 저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혼수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그냥 뒤로 가기나 뭐 X표 눌러주세요. 제가 3년에서 4년 정도 텔콘을 가지고 있으면서 느낀 결과는, 일단 뭐 상한가 가면 상한가에 먼저 걸어두지 마시고, 이렇게 우연히 밥 먹고 왔는데 오후 2시쯤에 갑자기 상한가를 쳤어. 충분히 이제는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. 아니면 뭐 오전에 지지부진하니 하락 중이다가 또는 보합 중이다가 점심시간 때쯤 딱 보니까는 뭐 플러스 10%야 플러스 20%야. 그러면은 매도에 손이 진짜 안 가요. 진짜 손이 안 가요. 근데 지금부터 그런 버릇을 좀 길러 두셔야 돼요. 텔코는 진짜 그런 종목이에요. 내가 만약에 만주가 있어.
그러면은 올랐네? 평단보다 위네? 설령 평단보다 밑에더라도 10% 20%가 올랐어.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예요. 부동산도 그렇게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. 은근히 아파트도 내가 그냥 여기서 살고 있어. 근데 갑자기 뭐 이런저런 소문 들으면서 막 아파트 값이 올라요. 미련없이 파는 거야. 팔고 좀 더 저렴한 데로 가고. 그러면 차익을 버는 거잖아요. 물론 그게 틀린 거일 수도 있어요. 거기서 더 오를 수도 있죠. 근데 어쨌든 더 저렴한 데로 가고, 그 저렴한 데가 또 나중에 몇 년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오르고. 그렇게 해야지. 그렇게 하지 않고 야 이거 오른다 사자, 이미 100%온 거를 130% 가서 팔고, 또 100% 오른 거를 또 139% 가서 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100%가 70%가 돼. 위험성이 상당히 커요. 근데 테이코는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, 플러스 그렇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단순히 이 결과치만 보고 볼게요. 이건 진짜 결과론적이긴 한데, 상한가에 팔았어. 다음날 이만큼 올라. 아싸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. 아 어디 팔지 말까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진짜 죽도 밥도 안 됩니다.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, 요때 팔아서 아 팔지 말까 이러잖아요. 그 생각 자체가 7,000원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요때 또 사버려. 이때 판 걸 요때 사버려. 그래서 요때 떨어져. 그러면 망했다. 하한가가 뭐예요? 하한가 갈 것 같다. 팔아요. 그러면 주가는 다시 여기까지 오죠. 결국 이때 이 사람은 팔지 말았어야 됐어요.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, 텔코는 그냥 제일 단순한 방법은 그냥 그날 있잖아요. 파란 불일 때는 산다, 빨간 불일 때는 판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거예요. 단순히 보면 그때 손해 볼 수도 있잖아.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, 지금부터 버릇을 좀 들여 놓으셔야 돼요. 만 개가 있으면, 내가 텔콘이 만 개가 있으면 마이너스 뭐 5% 정도야. 마이너스 1%에 사고 뭐 플러스 1%에 사고 그런 거는 전혀 뭐 이득을 별로 못 봐요. 근데 이날 보니까 마이너스 변동성이 요즘 하도 크니까 마이너스 7%야. 그러면 좀 더 사요. 돈이 있으면. 뭐 대출 받아서 사라는 거 아니에요. 내가 만주 있으면 100주라도 사. 그 어느 날 봤는데 이 기준가보다는 뭐 어쩌더라도 그 내 평단가 기준으로 봤을 때 별로 손해가 아니면서 요날 플러스 7%야. 그러면 좀 팔어. 100개 팔어. 아니면 100개 팔고 싶은데 요때보다 별로 안 올랐거나 요때보다 더 낮은 가격이야. 근데 양봉이야. 이렇게 플러스 7% 양봉이야. 그러면은 100개는 좀 그렇고 50개만 팔자 해서 50개만 팔어. 그런 식으로 하면 차라리 마음 편해요.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평단가 정신 차려보면 되게 낮아져 있을 거예요. 그럴 자신이 없다, 뭐 직장 때문에 바쁘고 뭐 그렇다 하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. 차트가 엄청 좋고, 지금 이 구간이 언제냐면, 단순히 보면요,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그 거래되는 것들 있잖아요. 그거는 다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. 예를 들면 거래량이 보통 한 이 정도 돼. 이 정도 되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줄겠죠. 주가가 뭐 별로 지지부진하고 뉴스도 별로 없어. 줄죠. 근데 이 회사가 망하진 않아. 재무제표가 아주 뭐 상폐하거나 당장 상폐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야. 그러면은 이 회사가 가만히 있진 않겠죠. 뭔가를 굴리겠죠. 그러면은 어떤 의미로든 뉴스가 뜰 거예요. 정 없으면 뭐 정치 테마주로라도 이렇게 뜰 거야. 왜냐면 주식은 그러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. 그 말은 언젠가에 세력들이 어느 정도 핸들링 가능한 물량을 모았다는 거거든요. 이 뉴스가 뜨기 전에 개미들은 들어가야 돼요. 내 생각은 그거예요. 뜨기 전. 그걸 어떻게 하냐? 이렇게 종목들을 볼 때
저도 그걸 잘 못하긴 하는데, 옛날 제가 샀다가 이거 너무 안 올라서 판 게 있어요. 이게 JYP거든요. 보일라나? 엄청 옛날에서 안 보이네. 이때쯤이거든요. 2013, 4년? 2015년 이때쯤이다. 2015년.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니까. 요때쯤이거든요. 요때쯤. JYP가 SM하고 YG랑 비교했을 때 너무 싼 거예요. 4분의 1이니까 뭐 2천억 정도? 1,500억 정도? 이때 JYP랑 SM이 1, 2조 원대였어요. 네, 그래서 이때 실제로 사기도 했어요. 몇백만 원어치. 저 그때 엄청 대학교 갓 졸업했을 때인데 몇백만 원어치 샀어. 여기 가더니 또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. 근데 나중에 제가 회사로 옮기고 정신 차려보니까 만원, 9천원? 만원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2만원대에서 놀잖아요. 4만원, 거의 4만원 가까이 갔었어요. 그러니까 이걸 거래량을 딱 보잖아요. 15년 이때쯤이라고 보고 거래량이 거의 평이에요. 그죠? 거의 평이해. 근데 어느 순간에 거래량이 붙어요. 이렇게 붙으면서 막 뉴스 띄우면서 막 휘둘르기 시작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할 때 산 사람들은 언제 팔아도 이익이죠. 이때는 이거는 되게 장기적으로 잘 되는 종목이고 뭐 이때쯤 팔아도 이익이죠. 막 흔들기 시작하니까. 근데 부동산도 똑같이 움직이더라고요. 보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시세도 거의 일정하게 가는 목포 아시죠? 목포시 집값이 그냥 이 정도 뭐 움직여요. 서울 집값은 막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는 거의 안 가고 뭐 이렇게 가는데 근데 이때 뉴스가 딱 터지죠. 모 정치인이 뭐 샀다더라 하면서 막 이렇게 올라요. 거래량이 올라. 그러면은 이 거래량이 오른다는 거는 조용하던 거래량이 막 몇 배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당연히 올리기 위해서 오르는 거예요. 악재가 없으면 뭐 목포시 뭐 폭탄이 떨어졌다라 하면 당연히 떨어지겠죠. 아니면 뭐 원자력 발전소 생긴다더라 하면 거래량이 막 오르면서 떨어지겠죠. 근데 그런 악재 정도는 판단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고 그런 악재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하면서 거래량이 낮아. 그러면 사. 그러면은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세력들이 막 들어오면서 뉴스를 뻥뻥뻥 터뜨려요. 그래서 이 주가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. 그 요동은 당연히 상승을 위한 요동이에요. 지금 텔콘이 이때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5,700원 정도인데 사실 지금 새로 신규 진입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. 근데 차트 보시면은 거의 다 정배열이죠. 차트 엄청 좋죠. 이번 상승은 좀 기존의 막 이런 자잘한 상승이랑 좀 다를 것으로 저는 기대가 돼요. 그리고 많이 지치실 것 같아요. 상한가 가서 기대했는데 별로 지지부진해서. 근데 보면은 그 다음 하락, 보합, 상승, 보합, 보합이기 때문에 이날 상승했던 가격이랑 별로 차이 안 나요. 그 말은 상한가로 종가를 마감해서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. 근데 거래량은 엄청 터졌어.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흔들 거예요. 그동안은 뭐 흔들면서 이렇게 또 폭락하고 막 그러긴 했는데 지금은 뉴스거리가 너무 많다. 그 뉴스를 자잘한 뉴스 점점 터뜨리면서 큰 뉴스 띄우면서 이렇게 상승을 할 것 같다.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목포도 그렇고 광주도 그래요. 광주 땅값도 많이 올랐어요. 근데 그 땅값이 저희 집이 아파트 팔고 나서 정확히 3개월인가 4개월 후부터 그렇게 오르더라고요. 어쨌든 내가 이 종목을 팔면 오르더라. 그 말은 역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종목 보는 눈은 있다는 거예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목 보는 눈은 있어요. 아, 이 회사
망할 것 같아 이러면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. 아, 이 회사 괜찮은데 사잖아요. 그 말은 보는 눈이 있다는 거거든요. 그리고 팔면 올라. 이거는 보는 눈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. 저는 그걸 여러 번 느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3년, 4년째 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건 처음이에요. 그래서 뭐 여러분을 가르칠 입장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. 단지 이렇게 제가 그동안 텔콘을 봐오면서 느꼈던 거를 공유하기 위한 거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대신에 악플은 좀 사양하겠습니다. 네. 나쁜 소리 듣자고 제가 이렇게 몇 시간씩 이렇게 들여서 영상 녹화하는 거 아닙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더 희망을 가지고 버티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뭐 이번 주 주봉은 윗꼬리가 없었으면 했는데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, 뉴스가 계속 뜰 거예요. 이두현 대표 그 영상도 보셨겠지만 다음 주부터 뭐 첫 환자 등록된다고 하고,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렌질루맙, 휴머니젠도 계속 변동을 줄 거고, 그렇게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. 희망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